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간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4년 전쯤인가 다녔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한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으로 매사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입사한 회사이기도 하고 복지나 급여 부분도 대기업 못지않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장이 문제인 회사더라고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장 밑에 상무가 있는데 사장 남동생이고 그냥 이사 직급만 달고 있는 사장 와이프가 있었어요. 작은 기업에서 아주 직급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을 종부리듯 부려먹더라고요. 상무나 사장 와이프는 잔심부름 정도 시키는 애교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사장은 진짜 종부리듯 부려먹었어요. 쉬는 날에도 본인 골프 치러 가는데 시중 들으라고 불러대고 어디 선물할 물건이 있으면 저보고 백화점 가서 사오라고 하고 어느 날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놓고 왔다고 일하다 말고 사장 집에 들려서 물건 가지고 속초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는 물건은 담금주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건네준 물건을 받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깟 담금주가 뭐라고 일하는 사람을 속초까지 내려가게 만드는지. 주유비도 안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사장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뭐라도 떨어지겠지 싶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종부리듯 해도 그냥 다 받아줬고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제가 제일 화났던 거는 사장이 명품백 하나를 사서 알려준 호텔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바람난 여자한테 선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간 건지 한참 즐기고 있는데 왔다고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바람난 여자가 가운만 입고서 어머 오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난 가방 빨리 받아서 너무 좋은데? 우리 오빠 진짜 최고! 하면서 뽀뽀를 하고 저를 갓잔 타는 듯이 쳐다보는데 정말 그 굴욕이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은 빨리 꺼지라면서 내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딴 회사를 다녀야 되나 싶었어요. 회사 선배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신입사원 들어왔다 하면 다들 밟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다면서요. 사장 와이프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 같았어요. 사장이 또 와이프한테도 나름 잘한다 하더라고요. 밖에서 헛짓하려고 집에서 잘하는 척 하는 건지 와이프한테도 잘한다는 거에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뻘짓을 하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호텔 일 이후로 저는 사장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사장한테 똥 하나는 먹이고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끼고 저를 비웃은 그 사장놈 와이프를 내가 건드려보자 싶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해도 본처를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물론 사장 와이프를 그러고 나서 사장한테 알리게 되면 혹시나 다음 취업하는 데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그냥 혼자 그렇게 분풀이를 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자기들 종처럼 부리던 사람인데 저도 그때 그 사장 옆에 있던 여자처럼 꼬셔서 명품도 받아보고 그러자 싶더라고요.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어리고 저 정도 되는 외모면 사장 와이프 입장에서는 꿀이죠.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장 와이프가 회사에 오는 날이 별로 없는데 심부름할 때 종종 보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쩌다가 나오면 보거나 할 때 사장 와이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평소랑 다르게 뭔가 권력 앞에 쩔쩔매는 꼴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남자다움과 제 피지컬을 어필했습니다. 사장 와이프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사님, 저한테 주세요. 이사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계속 질문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은근한 터치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러나 싶겠죠. 제 관심 끌기가 성공한 건지 사장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재훈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냥요. 여태 고민했던 게 있는데 이제야 제 마음에 확신이 서서요. 그러면서 저는 사장 와이프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는 여자인가 보더라고요. 조금 관심 있는 척하니 금방 넘어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쐐기를 박았어요. 탕비실에 있는 사장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그건 왜? 그냥 제가 좋은 레스토랑을 알게 됐는데요. 이사님이 가시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맛있는 곳이야? 그럼 뭐 시간 한번 내볼까? 시간 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끝나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럼 이따가 보자고. 퇴근을 하고 사장 와이프를 태워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이사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래요. 분위기도 괜찮죠? 그러네. 분위기가 좋네. 야경도 보기 좋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와인도 한잔 하실까요? 와인 좋지. 그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훈씨, 아까 마음에 확신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사님, 혹시 사장님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계세요? 알지. 내가 그걸 모를까봐? 그게 왜? 아, 알고 계셨구나.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사님이 알고서 상처받지 않으실까. 요즘 본처 놔두고 내연녀 만나는 게 다들 기본이잖아. 설마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상처받을까봐? 저는 그냥 이렇게 예쁜 이사님을 두고 사장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라면 이사님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줄 텐데. 왜 나는 이사님을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된 걸까? 마음이 아픈데 사장님은 다른 여자랑 그러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사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재훈씨, 진심이야? 언제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요. 감히 제가 사장님 와이프인 이사님을 마음에 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지만 사장님이 이사님을 두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사님한테 얘기하게 되네요. 전혀 몰랐어. 티를 좀 내지 그랬어. 혼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을 거야.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괜찮아요. 이제라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를 보기 힘드시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사님은 앞으로 행복하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재훈씨 바보야? 그만두긴 왜 그만둬? 이제라도 내가 그 마음 알았으니 된 거지. 나도 재훈씨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린 나이에 힘들 텐데 빠릿하게 일도 잘하고. 젊고 잘생긴 재훈씨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우리 룸에 가서 와인 한 잔 더 할까? 역시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더라고요. 젊은 남자 앞에는 아무리 사장 와이프라고 해도 장사 없는 법이죠.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와인을 주문하고 주문한 와인이 와서 와인을 마셨어요. 재훈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도 이사님이 제 마음 받아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사님, 아니, 이제 현숙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좋다. 사장 와이프는 제게 키스를 해오더군요. 젊은 남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달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키스를 진하게 해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더 안달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숙씨,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저는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럴까? 그래, 알겠어. 고마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달래줬습니다. 다시 한번 키스를 하고 팔베개를 해줬어요. 사랑해요, 현숙씨. 이게 꿈은 아니겠죠? 잠들고 일어나면 현숙씨가 옆에 없을까봐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나도 사랑해. 참, 사랑한다는 말이 어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은연중에 제가 조금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아, 친구 녀석이 무슨 시계를 샀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 다음날 명품 시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쪽 사람들은 비싼 걸 덜컥덜컥 사주나 봅니다. 아, 현수씨, 나 이거 못 받아요. 이런 거 받으려고 현숙씨랑 만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안 받으면 나 진짜 속상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라니까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오늘 호텔 가서 서비스 제대로 해줄게요.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 호텔을 가서 기분 좋은 뜨거운 밤을 보내줬습니다. 아주 좋아 죽더군요. 이제는 저 없이 어떻게 사나 걱정까지 될 정도입니다. 선물을 주면 화끈하게 해주니까 점점 선물 공세가 심해지더라고요. 명품 지갑, 양복, 구두 등등 계속 사주더군요. 저는 이제 좋다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그녀의 비위를 맞춰 키스부터 해서 황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장이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저를 불러 또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집사람 감시 좀 잘해봐.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단 말이지. 한번 알아와. 네, 알겠습니다. 뭔가 낌새를 채고 불안한 건지 저한테 뒷조사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슬슬 퇴사할 때가 됐다 싶었습니다. 선물 받을 것도 웬만큼 받았겠다. 사장도 슬슬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고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재훈씨?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해? 사장님도 저희 관계 눈치채신 것 같고 그냥 제가 퇴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맘 편하게 현숙씨 만나고 싶어요. 어디 갈 곳은 있는 거야? 조금 쉬면서 슬슬 알아봐야죠. 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천천히 준비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요. 저는 퇴사를 했고 이직을 위해 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와이프는 간간히 만났어요. 만나면 또 선물이랑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장한테 다른 남자 만나는 걸 걸리기는 했는데 저인 거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걸고 넘어지면 사장 바람 피는 것도 다 까서 뒤집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으니 안심하라나 뭐라나. 저는 이직을 하고 한 달 정도는 더 만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직했는데 준비하는 동안 사장 와이프 덕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더 만나줬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울면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얘기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저 같은 남자 있기 힘들 텐데 사장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장한테 하려고 한 복수였는데 뭔가 사장 와이프만 이용하고 버린 느낌이라 살짝 미안하긴 하지만 그동안 저도 해준 게 있으니 좋은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4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옛날부터 산에 오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아내와 함께 등산을 즐겨야겠다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제 집사람은 쉬는 날엔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집순이였어요. 그래서 총각 시절에도 혼자 등산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혼자서 등산을 즐겨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리지어 등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등산 가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관광버스로 산악회나 회사 동호회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산에 오르는 것이 꼭 등산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의 눈을 피해가며 등산도 하고 겸사겸사 재미도 함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등산로 초입에는 숙박업소들이 넘쳐났고 멀쩡한 대낮에 등산복 입은 중년의 남녀가 들락거리는 모습은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에 시달리는 것을 싫어해서 예전부터 무리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등산을 즐기고 다녔는데 우연히 얼마 전에 혼자 등산을 갔다가 한 여자와 같이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라기에는 살짝 나이가 있어 보이고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예쁘고 몸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사이 경계에 있는 듯한 여자였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였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화끈하더라고요. 딱 붙는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경사가 심한 코스에서 그녀의 뒤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진짜 아찔한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같은 길을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 손도 잡아주다 보니 금방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은 산악 동호회 소속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왔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커플들이 하도 많아서 정신 차려보니 혼자 남아서 올라가고 있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커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부끼리 금슬이 다들 좋으신가 보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한참 웃으면서 누가 재미없게 부부끼리 등산을 와요. 다들 여기서 만나는 거지. 하고 제 팔뚝을 때리며 숨 넘어갈 듯 웃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등산 커플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하고 신기해했어요. 그녀와 함께 올라가면서 자기 동호회에 저를 들어오라고 하길래 등산보다는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동호회인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주말에 혼자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게 더 좋았거든요. 즐겁게 수다를 떨며 산을 오르니 평소보다 힘들지도 않았고 금방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녀도 저와 함께 등산해서 너무 좋았다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잠깐 한숨 돌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더라고요. 계속 미혼인지 유부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니 약간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김샜구나 싶었고 빨리 하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제게 이것도 인연인데 하산하면 동동주라도 같이 하죠. 라고 해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녀를 따라 산 밑에 있는 한 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안주 몇 가지를 시켜놓고 동동주를 마시는데 힘들게 등산하고 나서 동동주가 들어가니 정말 너무 달고 시원했어요. 술이라는 것도 있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들이키다 보니 커다란 항아리를 2개나 비울 정도로 마시게 됐고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녀도 술에 취해 비틀비틀 몸을 가누질 못하더라고요.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어깨동무를 한 채로 걸어가는데도
그녀는 너무 취했는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어디 들어가서 조금 쉬면서 술이라도 깨워서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술도 깨고 쉬어갈 생각으로 근처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숙박업소로 향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등산하다가 만난 낯선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왔습니다. 낑낑대고 그녀를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갔고 간신히 침대에 눕혀놨더니 코까지 드르렁 골며 잠을 자더라고요. 볼륨이 있어서 그런가 겉으로 보는 것에 비해 조금 무거웠습니다. 술 취해 정신도 없는 여자에게 수작 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녀를 혼자 두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녀가 자다 말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나 혼자 두지 마. 그 말을 들으니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놔두고 갔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잠깐 옆에 앉아서 술 깰 때까지만 기다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를 혼자 침대에 눕혀두고 저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저도 그때 술이 엄청 취해 있었기 때문에 방바닥에 누워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아떨어졌고 한참 자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떠보니 이미 주변은 어두침침하게 밤이 되어 있었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술에 취해서 착각을 했나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제가 술에 취했다고 한들 그녀를 부축하고 방까지 들어왔던 기억은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집사람한테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산에 간다던 사람이 여태 안 들어오니 많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정신 차리고 너무 시간이 늦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짐을 챙겨서 나오려는데 화장대 앞 거울에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겨놓고 간 메시지인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저도 못 먹냐 등신아 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취해서 비틀거리고 몸도 못 가누는 것이 다 연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그녀가 제게 그런 걸 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술 깨고 나면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낮에 같이 등산하면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다음에 연락해서 또 같이 등산하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면서 약간은 아쉽다는 기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등산을 즐기면서 단 한 번도 여자 만나서 사고 친 적은 없었는데 한번 그 맛을 알아버리면 정상적으로 등산을 즐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도 떳떳하게 주말마다 등산 간다는 말도 못했을 것이고 여자에 맞들려서 동호회 가입도 하고 아줌마들에게 찍적거리고 다녔겠죠. 그 뒤로 그녀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매주 다니는 산에서도 한 번 만난 적은 없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만나더라도 절대 그녀와 사고를 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저 좋은 등산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